명태균 씨가 사모가 궁금해하니까 여론조사 돌려야 한다고 지시한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어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6달 앞선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무렵 명 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 서울시장 후보자 지지율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인데 사모님이 궁금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당하고 그냥 후보 물어보고 정당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금방 끝나죠 그거는. 명태균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언급한 사모와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이 재작년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때고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서울시장 선거가 좀 궁금하니까 여론조사 돌려달라고 했다. 이 사모와 여사는 김건희 여사 맞다. 오빠 논란을 좀 의식한 듯한 이제 대응인 것 같은데 김 여사는 왜 궁금했을까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계속 여론조사 보고서를 내니까 궁금한데 선생님 이것도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냥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앞서 이제 여사가 궁금해하니까 오늘 당장 해달래라고 하잖아요. 사실 1,000명을 당장 하루에 하긴 힘듭니다. 갤럽도 2, 3일씩 걸려요. 물론 전화 면접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뭐 응답률이 예를 들어 5%만 나오면 1,000명 하려면 2만 명에게 전화를 돌려야 되거든요. 물론 ALS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저것도 혹시 조작되지 않았을까? 한 300명하고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진한 의심이 듭니다. 저는 순진하게 300명도 안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3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1,300%는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목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좀 화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투가 되게 거슬려요. 어떤 게 거슬리냐. 사람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저는 다 됐고 첫 번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ABC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매간 매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된 내용이 지금 캠프에서도 전략회의에서도 공유된 정황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창원 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이 정보를 알았는지 본인이 또 설계까지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김영선 씨와의 어떤 돈 거래들 또 ABC에게 줬던 것이 김영선 씨의 어떤 선거 보존병에서 갔다는 것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검찰 수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빨리 영장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명태균 씨가 이거 다 강혜경 씨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뒤에는 사실 내가 뻥친 거다. 본인이 좀 불리한 것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기존의 캡처 오빠 얘기했던 친오빠라고 했던 그 있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선생님, 제가 의존, 절대적인 해안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충분히 대선 이후에도 여사는 명태균 씨와 계속 연락을 취했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기는 그냥 본인은 관계를 끊었지만 여사는 달래려고 좀 더 전화한 것 같다. 달래려고 한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것저것 자료도 요구합니다. 물론 뭐 명태균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독지가처럼 해서 여론조사 내 비용으로 돌릴게요 라고 해서 그냥 줬다면 모를까. 여사가 어차피 돌리는 거 저도 좀 구경할게요 라면 모를까. 명태균 씨가 어쨌든 고생을 해서 실제 비용도 들잖아요. 81회에 3억 7천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거기를 청구서를 뽑아갔다고 하는데 그걸 뭐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이 돈 들었으니까 줘요 뭐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 대가가 그럼 뭐냐. 그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가 명태균 씨의 역시 녹취인데 선물 여사가 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물론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녹취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개된 건 강혜경 씨의 폰에서 나온 거니까요. 명태균 씨 얘기들로만 나오는데 굳이 명태균 씨가 그때 거짓말을 할 이유도 별로 없고, 물론 과실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공개돼서 이게 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 완전히 허풍쟁이죠. 허풍쟁이 명선생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사실관계도 맞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여사의 캡처도 보면 당연히 우리는 그러할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여사의 공천 개입은 거의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실 입장을 취해야죠. 명태균 씨가 이제 MBC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 상대였던 강혜경 씨가 내 직속 부하 직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 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부탁해야 하는 처지여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사와 대통령을 강조한 거다. 뭐 산 오를 때 병사들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면 장군이 저 산 넘어 살구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동료에서 산을 넘는데 그 장군이 거짓말쟁이 또는 허풍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지를 보면 나 과장했어. 내가 좀 과장해서 오바해서 얘기한 거야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애초에 얘기한 건 비공개 여론조사는 내가 보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은 보고한 정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날에도 있었던 게 있었고 실제 신용원 교수가 얘기한 바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씨가 의뢰한 미래한국 연구소의 보고서를 봤다. 3월 8일자 생산된 보고서를 봤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계속 사실 내가 약간 과장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명태균 씨 말대로 물론 숫자를 뻥튀기해가지고 돈은 40만 원 들었겠지만 조작한 숫자를 왜 혼자 보고 즐겨합니까? 그럼 변태예요. 그렇잖아요. 궁금해 내가 결과가. 돈도 많아. 그래서 보고 싶어요 결과가 어떤지. 여론조사를 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돈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자기가 아는 기관에서 이거 좀 돌려봐. 나 진짜 이번 대선 궁금한데 한번 돌려봐. 보고 혼자 봐요. 와 이거 이렇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얘기 조작이 됐잖아요. 그걸 왜 혼자 봅니까? 좀 그러면 이 사람은 변태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조작된 숫자를 왜 혼자 보고 참조를 합니까? 네. 그리고 그 혼자 보려고 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혼자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 사전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는 가운데서 물론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긴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개 조사도 조작이 됐다면 무조건 다 이건 다 잘못한 거예요. 뭐 혼자 본다고 해도 잘못한 걸 알아야 되고 또 그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혜경 씨한테. 텍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보고를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보통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럼 파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럼 파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다른 메신저 통해서 보내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파일을 못 엽니다.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용으로 그걸 긁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텍스트용으로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카톡만 열어보면 바로 이게 보일 수 있게. 내용을 미리 보기로 딱 볼 수 있게 네. 텍스트로 만들어라. 네. 딱 봤을 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딱 바로 뭐 메신저로 봐야지 뭐 한글이 됐든 워드가 됐든 파일로 오면은 거기에 리더 읽는 그 어플이 또 안 깔려 있으면 그게 안 열려가지고 이거 왜 뭐 광고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려다가 쿠팡 광고만 계속 보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짜증 많이 내기 때문에 너무 그려져요 지금 상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이걸 경험입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눈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이게 물론 가끔 보좌관들이 비서들한테 지금 비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갑자기 연락 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은 상당히 의원님 욕을 하면서 하긴 합니다. 하하 이 양반 사람이니까요. 이 양반 네. 또 그러네 하면서 어쩌겠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는 그런 건 아니고 부탁했다는 게 무슨 미국식입니까? 너무 거칠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증거는 명태균 씨 폰에 있겠죠. 검찰이 이미 압수를 했다고 했지만 그 안에 여사의 녹취 등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검찰이 이제 수사한다니까 나 구속해봐라. 그러면 뭐 10명인가요? 더 10배 더 구속된다. 명태균 씨가 이럴 땐 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지요.
만약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부분 따로 밝혀내고. 그것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정말 있었다고 하면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천재의루의 기회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작된 내용 보면은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 높게 젊은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사실인지 밝혀내야 돼요. 근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저격을 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다음 주쯤 조사할 것이다. 소환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최근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취재편의점 이제 점주시죠. 장윤선 기자 만나서 나를 구속시키면 10배 이상 갚아주겠다. 10배 이상 갚아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보기에 구속될 리는 없잖아요. 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날 구속시키면 당신들의 짓도 다 까발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얘기인데 그게 무서워서인지 검찰이 되게 굼뜨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이거는 뭐 창원지검에 맡겨놔서 안 될 것 같고 그렇도 중앙지검에 맡겨놓으면 그거는 불기소 전문이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고 특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지금 검사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없는 검찰 수사관들만 수사과에 있다가 네. 형사사부로 옮겨서 네. 지금 이제 검사 더 파견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것은 야당 패널의 성과입니다. 저희가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검사가 붙은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 건들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 하야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말했냐.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나 있는 본인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SOS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 대통령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허풍쟁이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계속해서 그럴듯한 걸 꺼냈는데 지금 나름대로 물밑에서 조금 무슨 협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류를 바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빨리 검찰에서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영장 쳐가지고 저는 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명 씨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권총 든 5살짜리 꼬마에 비유했더라고요. 살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아니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다. 그럼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이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걸 야단쳐야 되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5살짜리가 위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하지 않냐라고 반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명태균 씨의 그 통찰력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권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국군 통수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단계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파견도 일단 뭐 북한군 이런 것들을 보고 파견한다는데 저는 참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쯤에 평론가 몇 분과 뭐 정치권에 있는 몇 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그게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혹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타냐후처럼 어떤 군사적 긴장을 확 높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컨트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무인기가 가서 좀 더 어떤 걸 했다. 그러면 정말 국지전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이렇게 모는 게 결과적으로 제가 늘 인생과 정치는 복잡계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재앙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몇 명이서 하고 그래도라도 일단 맞는 말을 우리가 해야지 거기까지 걱정하면서 대통령 건들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맞는 말은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물론 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갔다. 뭐 어떤 러시아가 그러면 여기에서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거는 뭐 북한이 거기서 실제 군 경험을 한다. 이것도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ICBM이랄지 어떤 핵무기 뭐 핵 잠수함이랄지 이런 기술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수하는 부분인데 그건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우리가 가서 러시아에 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이러면 이게 풀릴 가능성이 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러시아는 어차피 우크라이나 지다가 본인들도 이제 자기 영토 안으로도 전선이 옮겨져 오니까 다급해져서인데 거기에 같이 우리가 싸우는 거는 실제 살상무기까지 보내서 뭐 싸운다. 물론 단계적 대응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실질적인 영향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환율이 위험하고 이런 분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 외국의 싱크탱크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1950년 이후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아졌다는 게 아닙니까? 사례가 있어요. 실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해서 내 핵버튼이 더 커 자랑할 때 우리나라 채권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집니다. 환율이나 이런 거에서 위험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 CD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고 떠납니다. 시장 많은데 굳이 왜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 투자가들 볼 때는 한국 시장은 저 멀리 있는 그냥 시장인데 신흥시장이 하나일 뿐인데 투자하겠습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도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증시도 떨어지면 무슨 돈으로 뭐 소비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이 무서워거나 더러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돼요. 위험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아까 명태균 씨가 지금 권총보다 국군 통수권을 들고 있어서 정말 저는 사실 밤에 잠은 잘 자긴 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저 갑자기 명태균 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를 보낸다는 얘기를 해야 될지 살짝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민주당은요. 예를 들어서 뭐 진보지라고 일컬어지는 사설에서 야 민주당 너희 생각 잘해봐. 그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때 뭐 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도 뭐 그 보수 일간지라고 하는 데서 사설로 비난을 하면 조금 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지금 유럽에서 남북 대리전이 일어난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돕는다고 하니까 다급해지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도움 요청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앞장 세워서 뒤에서 국제 공조 사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지 왜 우리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냐. 그러다가 트럼프 당선돼 가지고 푸틴하고 관계 개선 급속하게 해버리면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의 전체보다 우리 한국이 더 많은 포탄을 지금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지금 러시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금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대통령이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해서 정말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네. 저 계속 나토랑도 연락하고 EU랑도 연락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거돼서 뭐 정말 긴밀히 대응하겠다. 전쟁 광이 아니면 또는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태균 씨가 총든 5살짜리라는 비유는 통찰력 있다. 통찰력 이렇게 있죠. 보신다. 네. 권총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도 앞으로는 좀 비유는 삼가해 주시라. 그냥 팩트만 좀 얘기해 주시라.